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일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다른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런 SK하이닉스의 호실적이 여타 업종이나 종목으로는 확산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림은 최근 5개년도의 3분기 실적이 3분기 동안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더 하향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보시면 이 5%의 하향 조정은 조금은 크다.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되고 나서 하향 조정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거보다 더 하락 조정이 됐었던 국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긴축 국면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긴축 국면이 끝나고 금리 인하 사이클 더불어서 경기가 그래도 좋았던 국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은 3분기의 눈높이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외면되고 소외되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증시 대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 실적 시즌의 현황, 전망을 좀 자세히 살펴드릴 텐데요. 주요 업종과 실적 시즌 탑픽까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정다운 LS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시즌 저도 이제 프리뷰에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긴 했지만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실적 시즌 초반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얘기를 드려오긴 했습니다만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익 추정치 하향이 조금은 본격화되는 시기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4년도 코스피의 순이익 증가율을 보면은 90% 정도로 급반등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10월 정도가 일반적으로 저희 증권가에서는 연간 전망을 자료를 좀 내는 시기이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한 어떤 눈높이를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시기인데 3분기 실적이 끝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24년 그리고 나아가서는 25년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하락하는 게 좀 본격화되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래 3분기 실적이 좀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인데 오히려 하향 조정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부진하게 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총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9월 들어서 실적 컨센서스가 빠르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 추정치들이 이전 추정치들보다 좀 낮은 경향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타났을 때 일반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요인이고 세 번째로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인데 수출 증가율이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증가율을 기준으로 추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살펴본다면은 앞으로 나올 수출 증가율 데이터는 이전보다 좀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출 증가율이 좀 상승해줘야 아니면 높은 수준 유지해줘야 우리나라는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이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승할 텐데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이 실적 추정치 하향의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11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돌아보면 이렇게 이제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이렇다 할 만한 성적을 못 내줬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좀 하락을 주도했었던 업종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뭐 예상을 아마도 하시겠지만 중국과 관련된 업종 내지는 이전에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과잉 설비 투자를 해왔던 그런 업종들이 좀 부진했던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화학, 철강, 2차 전지 같은 업종들이 좀 주가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학과 철강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시클리컬이고 중국에 대한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업종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정책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들은 보여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가 좋다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책 모멘텀이 과연 경기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만큼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때문에 이런 화학이나 철강 쪽이 실적도 부진했고 주가 역시도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과잉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은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일 발표된 테슬라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했습니다만은 2차 전지의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쪽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업종, 뭐 화학이나 철강, 2차 전지가 이익 하락의 어떤 주요 업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반대로 좀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업종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주도 업종일 수 있는데 어떤 업종들이 있었을까요? 네, 실적이나 주가나 마찬가지인데 주가 순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력기계나 방산, 바이오, 금융업종들이 상당히 좀 우수한 주가 상승률을 보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단에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보이는 그림은 3분기 쪽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실적단에서도 뭐 전력기계나 방산 같은 업종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금융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업종별로 주가 상승에 좀 기여했던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은 전력기계와 방산 같은 경우는 맥락은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수출과 실적 모멘텀이 조금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 나갔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낙관적으로 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쭉 작용을 해왔고 더불어서 개별 종목들이 뭔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고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마진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괜찮았고 더불어서 연초에 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좀 적극적으로 반영된 업종 중에 하나가 금융업종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게 이제 전력기기, 뭐 방산, 바이오, 뭐 금융업종 이렇게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좀 그나마 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 업종일 수 있는데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 발표된 뭐 SK 하이닉스, 뭐 테슬라, 우리가 지금 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은 상당히 잘 나오고 주가도 잘 버티거나 뭐 급등한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어제도 뭐 급락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락을 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는데 그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뭐 테슬라는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은데 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냐 뭐 이런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사업의 청사진으로서 제시를 하고 그 기저에서 그 밑바탕에서 이제 ESS라든지 뭐 사이버 택시라든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로봇 택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해 나가고 실적단 역시도 이번에 크게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영업이익 7조 원 달성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 그 기저에는 결국은 기술 혁신, AI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HBM이라든지 아니면 이 SSD 이런 부분들이 출하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더 경기 민감 업종적인 성격, 이를테면은 뭐 핸드셋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레거시 반도체 익스포저가 높은 업종으로 좀 종목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은 사실은 지금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적 역시도 좀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가도 좀 부진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3분기 실적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잠정 실적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나올까요? 앞으로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적이야 뭐 이미 잠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얘기를 드릴 그렇죠. 부분은 조금은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진한 부분들 때문에 PBR 같은 경우는 지금 트레일링 기준으로 1.03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배를 하회했던 시기가 2016년 초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PBR로 보면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냐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게 조금은 나은 선택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은 잘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이전 같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확인 후 대응이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나 주가가 싸다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이 싸다라는 게 매력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내지는 방향성, 혁신이나 생산성이 나와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인데 뭐 삼성전자가 사실 소위 말해서 저렇게 좀 힘이 없을 때는 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또 종목 장세 형태가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 시즌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타픽?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종목으로 바라보면은 결국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픽하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네이버라든지 우리금융지주, 대한항공, 현대 로템, 그리고 한국콜마, TSE 이렇게 종목을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해당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컨센서스를 바라봤을 때 최근의 추정치가 이전 추정치들보다 조금은 높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건데 이게 또 유가를 바라봤을 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ZU가 다른 뭐 브렌트유나 WTI유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대한항공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대한항공 말씀 주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시즌이고 실적 시즌의 또 특징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익이 맞습니다.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에 실적 갖고는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컨셉으로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될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떤 기준이 있을지가 궁금해요. 네, 사실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게 괜찮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다른 컨셉이 뭐냐면은 과거 실적 데이터들을 바라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해 온 실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전 5개년도의 실적이 다음 해의 실적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을 한 건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KB금융이라든지 메리츠금융지주, HD 현대마린솔루션, 코웨이, 클래시스, 현대오토에버, 오뚜기, W게임즈, 이노션, 비올, 그리고 펌텍코리아까지 이렇게 좀 제시를 드리고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주가는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 특히나 환경상으로 바라봤을 때 컨센이 우하향하는 그런 구간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을 충분히 좀 눈여겨볼 만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업종이 하나 딱 쏠려 있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별로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좀 해자 내지는 잘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주가가 좋은 기업도 있고 사실은 뭐 52주 신저가에 있는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실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타이밍일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좀 다우가 하락하고 나스닥이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22%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소위 말해서 하드캐리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고밸류에이션 내지는 대선을 앞둔 부담감, FOMC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이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함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 매주마다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았다든지 베이지북에서 나타나는 어떤 10월 초에 미국 경제 전체적인 상황이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행지표인 PMI도 개선의 어떤 힘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경제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이해서 하드랜딩으로 빠진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를 씻고 노랜딩 내지는 이제 경기 개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얘기했었던 하락장에 대한 고민보다는 나타나더라도 대선이나 FOMC 전후에 조정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강세장에서의 뭐 소위 말하는 S&P 기준으로 5%의 조정장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랜딩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고 더불어서 AI와 투자는 여전하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 투자의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금리 인하 사이클 하면은 뭐 금융위기나 IT 버블처럼 버블이 붕괴되고 리세션이 찾아왔었던 그런 아픔의 기억을 떠오르시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 국면이 나타나더라도 강세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미국 중심의 상승장은 여전하다라는 점이 현재의 국면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그래도 버텨주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 시즌의 대응은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힘을 못 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은 우리 시장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 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증시 대담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대한항공을 좀 제시해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적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꾸준히 뭐랄까요 5개년 이익이 계속 증가한 기업들도 제시해 드린 것 같습니다. KB금융과 메리츠금융 등 금융지주 등 다수의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도 좀 살펴보시는 게 실적 시즌에 대한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